네, 안녕하세요. 코딩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딩 파트에서 보는 파트는 코딩 작업의 원리와 과정은 무엇인지, 코딩 단계의 과정과 흔히 일어나는 오류는 무엇인지, 코딩 스타일이 무엇이고 좋은 코드가 되기 위해서 어떤 가이드가 필요한지, 리팩토링이 무엇이고 코드 쓰면 리팩토링 방법은 무엇인지, 코드의 품질을 높이는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코딩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코딩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많은 분석과 그리고 설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의 제품 품질은 결국 원식 코드에 비교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각 프레임 패키지, 응용 패키지,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보게 되면 우리는 코딩 표준을 정의를 하는 부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키텍처와 요구사항, 그리고 요구사항에서의 상세 설계 의사 흐름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반영한 메소드로 구현하고 클래스에 대한 관찰과 그리고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결국 통합을 위한 릴리즈라면 여기서 나오는 제품을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제품이 결국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모든 노력을 대표하는 산출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코딩 작업이라고 함은 여러분들이 분석과 설계를 열심히 하셨다면 설계 명세에 나타난 대로 요구를 만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딩할 때는 물론 오류가 적은 품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작업 과정을 보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은 코딩 표준을 지키셔야 되고요. 아키텍트 설계 결과 프레임워크 패키지와 응용 패키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 구현이 끝나는 대로 인스펙션 이꼴 검토죠. 그래서 코드 검토 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클래스 단위로 테스트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클래스나 패키지를 릴리즈해서 응용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파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코딩에 있어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발견되지만 흔히 발견되는 오류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모리 누수입니다. 메모리 누수는 여러분들이 C나 C++과 같이 메모리를 실제 컨트롤을 하는 프로그램을 짤 때에 자주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렇지 않은 파트에 있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파트라고 하는데요. 그 나머지 언어, 예를 들어서 자바나 파이썬 같은 경우는 메모리를 직접 저희가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컨트롤하기 힘들고요. 이제 이 경우에는 저희의 어떤 치명적인 프로그램 실수로 이제 저희가 메모리 누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누수라는 것은 메모리가 프리되지 않고 프로그램이 계속 활동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기로 수행된 시스템에는 메모리 누적이 돼서 메모리가 폭발하는 그런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푸 코드가 있고요. 그리고 아웃풋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웃풋에다가 멜록을 해서 정해진 사이즈대로 지금 설정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s는 1이면 s가 0보다 크면 이러한데 s가 1일 경우에는 return null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s가 1일 경우에는 이 아웃풋에 멜록을 설정한 요 메모리 공간은 프리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해제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멜록에서 메모리 할당한 파트에 대해서 반드시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메모리를 수동으로 컨트롤할 때의 언어에서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C나 C++ 짜실 때는 이렇게 메모리 누수에 대한 에러를 많이 겪게 되시고요. 두 번째는 중복된 프리 선언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되는 자원은 먼저 할당하고 사용한 후에는 프리로 선언을 하는 파트를 보게 되는데요. 이미 프리로 선언된 자원을 다시 프리로 선언하는 경우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str을 해서 이제 메모리를 할당을 했는데 지금 이거를 글로벌이 0일 때 str을 프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재확인하기 위해서 str 프리를 해줬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if 조건문과 else 조건문 혹은 이게 필요가 지금 이 구문을
프로그래밍 코드 로직에서는 날리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중복되는 프리 선언은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널의 선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널을 포인트하고 있는 곳에 컨텐츠를 접근하려고 하면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오류는 시스템을 다운시키기도 합니다. 즉 여기 캐릭터 포인트인데 거기 널을 할당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x 0일보다 클 경우에만 그 ch에다가 c를 할당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 조건문인 거죠.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근데 만약에 x가 0보다 작다면 여전히 ch는 널입니다. 그런데 널인 상태에서 지금 출력을 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쵸? 널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ch의 멜록 사이즈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멜록 사이즈를 했다고 반드시 ch에 어떤 문자가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이죠. 따라서 이 멜록이 만약에 메모리 할당을 못해서 널을 리턴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다가 이렇게 ch를 넣으려고 하면 문제가 ch에 c라는 문자를 넣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러한 널에서의 오류는 시스템을 다운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별칭의 남용 부분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별칭은 많은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칭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서로 다른 주소값을 예상하고 사용한 두 개의 변수값이 별칭 선언으로 인해서 같은 값이 되었을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러한 코드 에러를 이야기합니다. 배열 인덱스 오류를 보게 되면 배열의 인덱스가 한도를 벗어나면 예외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이렇게 우리가 배열을 80을 했다면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건 0부터 79까지의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i가 8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i가 80이 어사인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80이 들어갔을 때 0이 들어가면 예외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또한 언어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음수값을 갖고 있지만 자바 같은 경우는 배열 인덱스에 음수값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수값을 갖는 경우에 오류가 발생한다라는 부분도 기억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식 외 예외 오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0으로 나누는 오류는 유명하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부동소수점인 예외 오류 파트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부동소수점은 정확한 값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로트 포인트 F1과 F2가 같으냐 이렇게 하는 건 적자를 목적을 못한 것이죠. 그래서 등호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부동소수점을 다룰 때는 부동소수점의 오차로 인해서 기대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저희가 테스트하고 체크를 하고 코딩을 해야 됩니다. 하나의 차이에 대한 오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0으로 시작해야 할 것을 1로 시작을 한다든지 그 n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써야 될 곳에 n보다 작다라고 쓴다든지 그 반대라든지 그래서 이런 오류들은 굉장히 큰 어떤 결과의 차이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파일러나 테스트 도구에서 이런 오류들은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부분이 또 이슈가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형 오류도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인넘 함수로 이렇게 사용자 정의의 자료형 값을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넘으로 선언되면 아마 여기 기본적으로 0, 1, 2, 3 이렇게 할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할당된 부분에 있어서 함수를 만들어서 x면 a, b, c, d 그레이드 이렇게 그레이드 된 것 중에서 어떤 게 들어올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x-1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a였다면 결과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 이렇게 x 플러스 1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d였다면 3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 있어서 글로벌 어레이가 4까지 설정이 되어 있다면 언더플로우나 오버플로우 인덱스에 어떤 이슈가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트링 처리 오류를 보게 되면 스트링 카피, 스프링 인트와 같은 많은 스트링 처리 함수가 있는데 매개 변수가 널이라고 했을 때 스트링이 널로 끝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스의 매개 변수의 크기가 데스티니 매개 변수보다 크지 않을 경우에 스트링 처리 오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버퍼 오류에 대해서 보게 되면 프로그램이 버퍼에서 복사하여 입력을 받으려고 할 때 입력 값을 고의로 아주 크게 주면 스테이 버퍼의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myget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지금 메인부터 한번 시작하면 S2는 4예요. 그래서 이렇게 4를 집어넣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 해서 1, 2, 3, 4의 인덱스가 있는 셀이 1, 2, 3, 4에 인덱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while 해서 get 캐릭터에서 요게 끝이 이게 나오거나 뭐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이상 계속 문자를 받아들이게 한다면 이 4개보다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헬로만 해도 4개의 문자보다는 긴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리턴하는 내용, 버퍼 오버플로우를 이용을 해서 해커들은 자신의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도록 코드를 조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기화 오류라는 것은 공통 자원을 접속하려는 다수의 스레드가 있는 병렬 프로그램에서 흔히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데드락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스레드가 서로 자원을 점유하고 릴리즈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고요. 레이스 컨디션은 두 개의 스레드가 같은 자원을 접근하려고 해서 수행 결과가 스레드의 실행 순서에 따라 다르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오신님 동기화는 공유하는 변수를 접근할 때 로킹과 언로킹을 번갈아 가는 상황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코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오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